안녕하세요. 이천 청소학원에서 국어 영역을 가르치고 있는 박수경입니다. 여러분 수능 시험 보느라 수고했고요. 여러분이 본 수능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9월 모의고사보다도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도 어려운 시험을 잘 치러냈습니다. 주요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요. 공통 영역은 문학이든 독서든 전체적으로 지문은 읽겠는데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방침상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준 킬러 문항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문제를 달려들어야 되나 들어야 되나 라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많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선 9월 모의고사와 똑같이 EBS 연계 비율은 45문제 중에서 23문제가 직접 간접적으로 연계가 됐습니다. 특히 독서는 독서론을 포함해서 4지문 모두 다 EBS 연계 지문이어서 여러분들이 체감 연계는 더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학 같습니다. 9월 모의고사와 같이 4지문 7작품이 출제됐는데 그중에 3작품이 EBS 연계였고요. 현대소설 하나, 그리고 고전식 하나, 수필 하나, 현대시 하나는 비연계로 기존의 어떤 형태적인 특징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합법작문에서는 훑어볼 내용이 없이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문항이 출제됐고요. 언매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어법 문제가 역대급 난이도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어법 문제는 어떤 한 문제도 점수를 그대로 고스란히 주지 않겠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상당히 디테일하고 그리고 굉장히 꼼꼼한 그런 학습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했고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매체 지문은 화면이 지문 형태로 구성이 돼서 지문이 매우 다양해졌다는 느낌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오답 베스트 10에 독서와 문학의 비율이 적절히 고려가 돼서 아마 반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9월 모의고사에서 문학에 힘을 주면서 문학 부분이 좀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라는 예측은 가능했고요. 거기에 독서까지 이렇게 EBS 연계를 하긴 하되 지문의 선지의 난도를 높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험생들은 독서든 문학이든 모두 다 어려움을 좀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독서는 6월, 9월 모의고사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고요. 전체적으로 평가원에서는 상중하의 수준을 고려한 지문을 출제한다고 했지만 학생들마다 제가 보기에는 상, 중, 중 정도의 난도로 체감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독서론 지문에 과정으로서의 독서 지문이 나오는데 이 지문은 EBS 연계 지문으로 EBS 지문에 초인지라는 핵심 개념을 그대로 끌고 갖고 독서론 지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떠들어보면서 EBS 연계를 확실히 느꼈을 거고요. 그리고 사회 지문은 법학하고 언론학 지문이 같이 섞여 있는데요. 거기에 경마식 보도라는 EBS 연계 내용을 첫 번째 한 문단으로 요약을 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들을 같이 엮어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강화, 약화의 논리를 활용해서 지문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했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7번 문항은 선지 판단 과정이 좀 복잡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보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시간이 좀 소요됐을 것이고 주장과 조건을 잘 고려해서 답을 찾는 과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지문은 통신 지문이 나왔는데요. 특히 마지막 문단에 보기가 제시한 10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A기법, B기법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새롭다고 새롭진 않다 하더라도 약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개념, 이상치, 결측지 이 부분도 EBS 핵심 개념을 그대로 다뤘고요. 그리고 EBS를 직접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명이 굉장히 친절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크게 문제를 푸는데 부담감을 많이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인문 지문을 어렵다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가지문에 비해서는 나지문이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해당 15번 문항이 있습니다. 이 15번 문항에 관해서는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에 대한 정확한 관점 비교 문제 그리고 선지에 대한 어떤 시간 확보가 되어야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6번 문항은 플러스 알파 지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주는 문단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지문으로 이 지문에 대한 시간 확보가 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독서 지문 이렇게 보면 정보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문에서. 하지만 굉장히 선지를 보면 지엽적이고 약간 좀 내신스러운 그런 유형들이 막 혼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게 문제가 조금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독서 지문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문은 평이했지만 선택지가 까다롭고요. 그리고 답의 근거를 찾는 이 과정이 되게 명확하게 이루어졌어야 답을 좀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지 분석 연습이 정확히
정확히 된 학생들, 만약에 선택지를 이제 이미지로 읽거나 정확하게 의미 파악이 안 되면 답을 찾는 과정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학입니다. 문학 역시 6월,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웠고요. 작년 수능보다도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특히 고전수월은 EBS 연계가 됐어요. 김원전이라는 작품 여러분 공부하셨죠? 근데 이 작품은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대응 방식이라든가 인물들의 성격을 잡아내는 문제, 특히 여러분 19번에서 21번 문제의 지면을 보면 선지의 길이가 되게 길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굉장히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지문 안에서도 중략 윗부분은 EBS와 직접 연계, 그러니까 복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 좀 필요했고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웠을 지문은 갈래복합 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대시 한 작품은 뭐 비연계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고전수필의 이즘을 논함이라는 요 작품은 여러분들이 이즘, 잊지 않음에 대한 요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게 변주가 돼갖고 특정 구조를 혼동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25번 문제를 좀 풀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27번 보기는 보기 독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소설은 비연계가 됐는데요. 알려진 작가의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이렇게 출제되는 평가원의 어떤 기조를 좀 잘 엿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 보기문항에서 초점화에 관한 문제를 또 건드렸는데 요거는 기출에도 보면 박태원 소설의 어떤 서술상 특징, 초점화에 대한 이야기가 보기 속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보면요. 일동장유가는 한 작품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 2019년 수능 B형에서 일동장유가 중략 부분의 앞쪽이 이미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아래쪽 부분은 직접 복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은 비연기였는데 이 34번 보기문항, 보기에 대한 독해는 필요했지만 그래도 고전시가 공부를 착실하게 했다면 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얘도 선택지가 좀 까다로웠고요. 선지를 읽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굉장히 경합선지에서 이걸 답할까 저걸 답할까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좀 시간 소요가 좀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지를 끊어읽는 연습이 잘 되지 않았다면 아마 답 찾기가 조금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화작입니다. 화작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얘는 시간과 정확도에 대한 싸움이고요. 40번 문항을 보면 보통 이 자리에 오는 문제 유형이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정보의 변형 취지가 잘못된 점을 찾아내는, 그래서 약간 좀 40번 문제에서 난이도를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뭐 화작은 특별한 게 없었고요. 언매는 35번, 36번, 37번, 39번, 특히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서 유형도 알아야 되고 문장 구조까지 파악해야 되는 굉장히 한 문제 속에서 여러 가지를 물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9월 모의고사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는 문항이 39번 문항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35번부터 정보량이 많은 지문을 갖다 놓고 중간에 표도 삽입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이 지문을, 언매 지문을 딱 접했을 때 낯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작은 지문 유형 학습 많이 하시고 유형풀이가 잘 됐다면 아마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인데요. 언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간 좀 내신스러우면서도 약간 좀 꼼꼼한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용을 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반드시 좀 되어 있어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려웠고요, 여러분.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이제 평가원에서는 EBS를 어떻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지 자꾸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눈을 기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단순히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그냥 연계 공부해서 요약 정리하고 연계 공부하고 변형 문제 많이 풀어대는 이런 얄팍한 공부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청솔 학원에서는 선행반부터 시작을 해서 EBS 연계 지문들, EBS 공부를 먼저 하기 전에 문학이든 독서든 다져야 될 굉장히 기본 지식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한 탄탄한 작업들이 되지 않으면 이런 얄팍한 공부를 쌓아서는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 없다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선행반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기초 실력을 좀 쌓아서 사고력을 확장하는 공부를 저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행반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사고력을 확장하는 수업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수특 수완 연계 공부도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바라보는, 좀 눈도 좀 시야도 좀 넓게 트일 수 있게 그런 기초 작업들을 먼저 하는 선행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